일단 먼저 쌤이 선빵 날리려니까 C단계 선빵 날리고 일단 그냥 로그 C단계 같이 좀 보고 아니다 그 앞에 상용 로그 부분 저번에 소수분이 서로 같을 때랑 소수분을 서로 더해서 1이 되는 거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유형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하니까 거기 우리 앞에 38쪽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수든 로그든 간에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애들은 좀 쉬워.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냥 거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를 내가 저번에 시작할 때 로그가 왜 생겼는지 왜 로그가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때 그 이유가 그 식 만드는 과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몇 제곱하면 얘가 되는지 이걸 찾고자 할 때 로그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떤 숫자를 거듭 제곱해서 어떤 A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그럼 몇 제곱을 해야 되니? 아니면 이거보다 작게 하고 싶은데 그럼 최소 몇 제곱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로그가 필요한 거죠. 알았지? 그래서 로그, 특히 상용 로그 값이 활용되는 곳은 두 군데인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거지. 거듭 제곱을 했어. 그지? 저번에 한 거야. A를 n제곱 했을 때 B가 되는 요 A를 찾고자 할 때 양배에다가 로그를 씌운다 그랬죠? 이거 이해되지?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찾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데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이런 거야. 니네한테 어떤 값을 직접 물어보는 거지. 얘가 얼마인지 이거 다 주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의 로그 값을 찾으면 돼. 알았어? 그러면 어차피 문제 다 주어져. 이게 티가 나거든. 어떤 로그 값을 주어질 거야. 당연히 그게 답이랑 연관이 있겠죠. 자, 어디 보자. 그러면 거기 175, 176, 177, 178 쪽에 있는 8번에 있는 게 그 네 문제가 일정한 비율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지. 그지? 자, 일단은 제일 난이도 높게 표시된 게 이제 178번이니까 같이 좀 보면 어느 약물의 혈중 농도가 3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기본 단위가 3시간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카운트를 3시간을 기본으로 하면 돼. 3시간, 6시간, 9시간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럼 3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현재 20%, 0.2가 되는 것은 언제냐라고 했어. 알지? 이런 거고. 그러면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처음에 양이 A라고 치면 그죠? 3시간마다 2분의 1이면은 예를 들어서 3t 시간이 흘렀어. 그러니까 3시간이 t번 지나간 거야. 일단은 t가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t가 2분의 1이면 2분의 3시간인 거. 그죠? 어쨌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t인가? 아니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어때? 2분의 1에 t제곱이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의 2분의 1 t제곱을 했는데 그게 처음 양의 0.2가 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물론 로그 2가 0.3, 그 다음에 로그 8.71 이게 0.94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하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위에 거 178번 로그 2가 0.3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단 78을 하고 77을 또 해줄게. 왜냐면 풀이 방법이 조금은 다르니까. 둘은 달라요, 유형이. 그래서 78번은 로그 2가 0.3으로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양배 로그를 치워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얘가 지금 뭐예요? 로그 취하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니까 t 내려오고 마이너스 t가 바뀌지.
로그 0.2가 되는 거고. 그지? 이해됐지? 요거는 지수 찾는 거야. 그죠? 지수 찾는 문제. 두 번째 177번은 뭘 물어봤어? 몇 번 거듭 작업하냐가 아니라, 그지? 몇 퍼센트씩 감소해야 되냐? 비율. 여기서는 비율이 이거였다면 얘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접근하는 식은 똑같아요. 근데 봐봐. 얘는 그냥 처음에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로 풀었는데 177번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물론 나중에 우리 수열에서 나와요.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면은 생각해봐. 30%가 감소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이 전거의 몇 배? 0.7배인 거지. 그럼 그 다음은 0.7의 제곱인 거예요. 알았어? 이해됐지? 설마 이 중에 근데 가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계산을 안 하는데 비교를 할 때 그런 거 계산하잖아. 어떤 이곳은 실제로 물건 사는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서는 몇 퍼센트 할인을 하고 그거에 또 몇 퍼센트 할인해 주는 가게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조금 비율 크게 한 번에 그냥 할인을 해 주는 곳이 있어. 두 개를 비교할 때 할인을 하고 할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많이 봐 그걸 쿠팡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할인을 20%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를 쓰면 또 4%를 더 해준다. 그럼 그게 24%가 아니고 이 꼼수지 꼼수. 20% 할인한 금액을 거기서 4%를 할인해 주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비율의 비율이면 계속 거기다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1 기본이 1에서 퍼센트니까 100분의 r을 뺀 거 이게 비율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거듭 제곱하는 문제로 바꾸시면 돼. 근데 얘는 지금 10년 후야. 그지? 얘가 얼마?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4분의 이게 4분의 1인 거야. 근데 풀 때는 이걸 이렇게 두고 안 해도 되고 그냥 t라고 두고 한 다음에 t를 찾으면 r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알았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양배 로그를 취해서 보면은 로그 하고 10로그에 1-100분의 r은 로그 4분의 1. 알았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그래서 로그 값이 두 개 나온 거야. 0.3하고 그 다음에 0.94가 로그 8.71인데 그거는 0.94가 나오는 로그 값이 얼마? 8.71이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이 비율을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 넘기고 난 이쪽 값은 거기는 0.94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비율 찾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오케이? 그래서 요약을 하면 A의 n제곱은 B에서 n을 찾는 경우, 그지? n을 찾는 경우,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 얼마인지 찾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알았어? 로그 값이 두 개 필요한 경우가 이거고, 이 로그 값 하나면 끝나요. 양면 로그 취하면. 알았지? 이때 활용하는 게 여기 상용 로그고. 그 다음에 뒤에 B단계에서는 상용 로그 쪽에 193번은 지난 시간에 로그 x와 뭐 로그 x 제곱분의 1의 소수분이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정수 된다 그랬죠. 빼면 정수가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96번도 이거 그 상용 로그 막 지수 정수분 소수분 그거 응용 문제는 아니고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얘도 내신 때문에라도 알아둡시다. 자, 보통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을 이제 시험 문제나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보통 정수분이야. 알았죠? 저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거는. 그다음 요거는 소수분이야. 그리고 이 알파는 그냥 소수가 아니라 무조건 0에서 1 사이라 그랬고 그냥 이 i를 얘들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얘를 이렇게 그냥 문제 정의를 하는 거지. 알았어? 아무리 이게 내신 때 안 나와도 혹시 모르니까
심화적인 거는 언급은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알고는 있으나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함수, 가우스가 등장합니다. 알았죠? 자, 가우스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봐. 우리가 지금 로그 A가 3.4야. 정수분 얼마야? 3이죠? 그죠? 자, 가우스 로그 A 얼마야 그러면? 이거의 가우스 3이죠. 그래서 어떤 상용 로그, 상용 로그 아니어도 돼. 어떤 로그에 가우스를 붙이면 정수분을 뜻하는 거야. 니네 이거 할 줄 알아. 로그 2에 15 정수분 얼마야? 16 직전이잖아. 3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얼마? 3 이렇게 쓰면 돼. 알았어? 얘가 16이 딱 되면 4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소수분인 알파는 어떻게 하냐? 알파는 하는 일이 이 숫자 배열이었어. 그지? 최고 자리 숫자 구하는 그런 용도였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얘는 직접은 계산을 못 해요. 소수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수 쉽지. 1, 2, 3, 4, 5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소수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을 얘네 둘을 빼는 걸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항상 표현하기를 원래 숫자에서 정수분을 빼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을 보고 니네가 아는 모양인 걸 빠르게 캐치하는 거지. 잘 봐. 로그 성질이야. n을 빼. 근데 이게 뭐야? 로그로 따지면 10의 n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알았어? 그럼 니네가 이해됐죠? 한 번 더 써줘. 로그의 빼기 로그 10의 n 맞죠?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왜 내가 이거 써주냐면 눈치채는 방법이지. 이게 나오는 순간 아 얘는 로그 A의 뭐다? 소수 부분이구나. 오케이? 이해됐지? 소수 부분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지. 345가 있어. 345. 얘는 누구랑 소수 부분이 똑같냐? 로그 3.45랑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더하기 얼마? 당연히 내가 그때 해줬지. 두 칸 가니까 2.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345를 뭘로 나눈 거? 100으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100으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이게 정수분 소수분이고. 그래서 어떤 가우스로 같이 이제 보여주면 그러니까 표현을 보고 니네가 어색해서 원래 아는 이야기인데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일 없어야 돼. 지금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로그 A 빼기 가우스 로그 A다. 무슨 뜻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아. 내가 한 것만 그냥 대답해. 알았어? 뭐야? 방금 했지? 소수 부분이야. 이거의 소수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죠? 원래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보는 순간 소수 부분이구나. 이거를 캐치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이제 그느드 문제 이런 게 나와. 그느드에 맞냐 틀리냐 이거지. 자, 방금 했던 거랑 이거 하고 이 주장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맞냐고. 어때?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이 같냐고. 같죠? 숫자가 3, 4, 5, 3, 4, 5 똑같으면 소수점 똑같아요. 뭐가 달라? 정수 부분이 다른 것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찾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196번에 로그 3의 A가 n 플러스 알파라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두 근이 n하고 알파야. 그러면 이것부터 해. 무조건 이런 문제들은 7x 하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있으면 그럼 n하고 알파가 두 근이니까 n 플러스 알파는 두 근의 합이겠네. 겁나 쉬워 이거. 그죠? 그럼 당연히 저들 중에서 정수는 n이고 소수 부분은 알파겠지. 저걸 정수랑 소수로 찢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죠?
얼마입니까? 2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럼 너는 n이고 너는 알파겠네. 알파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그냥 대놓고 알려준 거야. 끝. 됐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일단 203번부터 좀 간단히 볼게요. 203번은 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그 9의 n이야. 안에 들은 로그 9의 n이 유리수냐 유리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로그 9의 n이 유리수면 뭐 2분의 3이나 이런 유리수라고 하면 그 로그 3 자리에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럼 결국에는 로그 9의 n이 유리수가 아니면 0이니까 걔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고 냅둬.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만 찾으면 되냐? 로그 9의 n이 유리수가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걷다가 집어넣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죠. 100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유리수는 보통 생긴 꼴이 정수분의 정수꼴로 생겼죠. 분수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9의 a분의 b 제곱 정도의 모양으로 생긴 거야. 맞지?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좀 추상적이지만 이 숫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부터 100까지인 거죠. 오케이? 1부터 100까지 중에 있어요. 이해됐어? 이런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의 거듭제곱 형태로, 물론 이제 9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3의 거듭제곱으로도 해석해도 되지.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n이 자연수라는 걸 잊지 마. 이게 아무 분수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n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3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 알았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보이죠.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밑이 이렇게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에는 이 지수가 뭐가 되면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지. 맞습니까? n이 지금 자연수인 거니까. 이거 위로 가야지.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는 조합으로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았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분수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따라서 n은 3의 거듭제곱 형태가 다 되는 거예요. 알았지? 3의 거듭제곱 1부터 100까지 중에서는 3이랑 9, 27, 81까지밖에 없어. 알았지? 그럼 끝인 거야. 이해됐죠? 자, 나머지는 싹 다 0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로그 3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204번은 여러분들이 로그를 써도 되고 거기 나 조건을 이용해서 그 x, y, z를 쓸 때 로그를 써도 되고 지수 법칙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지? 일단은 가도 좀 정리해주면 좋지. 뭐야? 가를 빨리 정리해보면 거기가 지금 AB 곱하고 C로 나눠지니까 로그 3의 C분의 AB 빠르게 하면 되죠. 이거 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C분의 AB가 9가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적어보니까 A의 X제곱은 그 다음에 루트 B의 Y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C의 Z제곱이고 그게 27이다.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봐봐. X분의 1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는 먼저 확인을 해야 다음 견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Z분의 3인 거죠. 알았지? 결국에는 지수들 이야기인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역수 밑변환 공식으로 되겠지? 역수 취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수에서는 어떻게 했지? A가 뭐야? 얘를 일단 3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놔두자. 알았지? 왜냐면 A가 27의 몇 제곱? X분의 1 제곱인데 얘가 얘랑 똑같지? 그럼 그런 경우는 27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뭐야? 여기는 B의 2분의 Y거든? 그죠? 그 정도는
머리로 해도 되지 않냐? 뒤집어지니까 y분의 2가 되는 거고 같은 패턴으로 c는 27에 z분의 3이 되는 건데 알아서 그냥 나오죠. 이게 왜 c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눠요. 그게 뭐야? ab 나누기 c가 여기 있네. 그지? 알아서 모양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지수 법칙을 쓰면 로그를 하면 바로 로그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고 근데 로그를 또 변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지? 이거는 지수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205도 비슷해. 관계식 만들어서 연산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207번 평가원 기출을 이렇게 고3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 문제란 얘기죠. 평가원 기출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내가 그랬잖아. 로그든 지수든 뭐가 자연수가 되고 뭐가 정수가 되고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그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개수를 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알았어? 학교 시험에서도 숫자나 이런 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 이런 건 바꾸기가 쉬우니까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아. 이런 문제들은 자연수 n에 대해서 4에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보는 순간 별표 친 사람 없겠지. 쉽지 않다 뭐야. 그러지 마. 들이대. 알았지? 물론 아주 간단하진 않겠죠. 생각보다. 일단 4 로그 64 미시 64이기 때문에 그거 좀 이쁘게 정리 좀 해. 그지? 그잖아. 미스 2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바꿔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정수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물론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대입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거를 못 풀면 내가 주말에 4시간 남길 거야 협박하면 풀 텐데. 여기 이거 별표 친 사람 중에 내가 봤을 때 반 이상은 풀 걸 그러면 어떻게든. 근데 그 어떻게든이 다 비슷해. 야 정리를 해봐봐. 이게 지금 뭐시여 2의 6제곱이잖아. 그럼 나오면 뭐야 3분의 2의 로그 2. 그지? 지금 이거 안 되면 진짜 그거 해라. 뭐냐 그거 기탄 수학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 연습 안 하고 개념 원리나 이런 거 개념서 한 10권 산 다음에 그 개념 파트만 뒤지게 풀어. 되죠? 바로 이렇게. 그럼 이게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정수야 자연수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로그 2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 덩어리야. 알았지? 그냥 이거는 뭐 A라고 생각해 봐봐.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꼴이 돼야 되죠? 3에 n이 있네. 그죠? 3 곱하기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 2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지. 얘가 정수가 되는데 한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하던 대로 해. 야, 내가 뭐 새로운 뭐 스킬을 쓰니? 그냥 정의 쓴 거야. 아시겠죠? 근데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봐봐. 범위 누구의 범위? 1000 이하의 n의 값이죠. 그러니까 n의 범위가 나왔어. 근데 n이 지금 분모에 있거든. 그럼 빨리 지금 도와줘야 돼. n을 어떻게 해야 돼? n으로 바꾸는 방법은 뒤집고 뭐 3을 곱하고 뭐 16을 넘기고 4를 나눠주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t를 대입을 해가면서 이 아이가 될 수 있는 값을 찾던가. 알았어? 왜냐면 n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000이야. 어이? 그러면은 4016분의 3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죠? 음수 제곱을 하면 2의 11제곱이 2048이니까. 그죠? 그리고 12제곱이 4096이니까 그 근처에서 근사값을 찾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가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얘를 뒤집어 3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뒤집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분수로 만들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4n 플러스 16은 잘 봐.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뒤집었어요. 분모에 3 생겼죠? 곱했어요. 얘는 뒤집었어. 지수가 마이너스로. 이해됐지? 어차피 n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n이 주인공이면 n을 찾자고. 16 넘기고. 그래서 n은 뭐야? 4분의 1. 그 다음에 3에 2의 마이너스 3t 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16 넘기고 4로 나눴어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까지? 10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얘가 어차피 얘가 n이 자연수지. 1부터죠. 그냥 1000 이하의 모든 n이니까 1부터 출발하면 얼마부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넣으면 얼마야? 20분의 3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의 거듭제곱분의 1 중에 20분의 3.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20분의 3. 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20분의 3부터 얼마까지? 4016분의 3 사이에. 그죠? 있는 2의 거듭제곱 숫자를 찾아줘라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몇 개 넣어 보면서 해당되는 걸 찾는 문제가 207번이다. 알아두세요. 요거 알았지? 식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돼 이거. 많지 않아. 그러니까 t를 찾으면 n이 나오는 거야. n을 직접 찾아도 되는데 t를 찾으면 돼. 알았지? 하나만 찾아볼까? 아까 이야기했지. 20분에 범위를 이렇게 하면 돼. 4016분의 3. 근데 이게 3이 있어가지고 사실 4000까지 안 가는 거잖아. 실제로. 그죠? 약분을 하면 대략 1000 얼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얼마까지? 요 친구가 얼마까지 가능한 거야? 20분의 3까지인 거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t가 지금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 정수여야 되잖아. 그죠? 어이?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 분의 1인 거야. 그래야 이제 이 숫자가 나오지. 분수니까. 그러면 2의 거듭제곱 분의 1 형태인데 그게 2의 2제곱 분의 이런 게 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즉 8분의 1이나. 알았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은 64분의 1이나.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8분의 1 되냐고. 8분의 여기 사이에 낄 자격 있어? 24분의 3이니까 되죠? 그럼 8분의 1 벌써 되네.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인 게 되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어야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 분수로 적어서 보기 좋게. 근데 이게 보기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9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벌써 2의 3번 했는데 2의 마이너스 9제곱 나왔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약분해봤자 100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 알았어? 그럼 기껏해야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온다. 마이너스 3만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럼 답 나오잖아. 그 다음에 209번도 평가원 기출이긴 한데 207번보다는 좀 나아요. 그죠? 207번보다는 좀 나은데 봅시다. 가조건에 보면 3의 a제곱이 5의 b제곱이 k의 c제곱과 같다.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그지? 는 뭐 t 이렇게 두고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c는 나는 그냥 로그 이건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a, b, c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지. 얘는. 그잖아. 그 나 조건을 정리해보면 로그 c가 로그의 2ab 그 다음에 빼기 로그의 2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엔 c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2a 플러스 b분의 2ab랑 같은 거고.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우리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이런 모양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냥 xy에다가 그냥 넣고 계산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걸 역수치할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약에 t라고 치면 t분의 1은 뭐냐고. t분의 1이 뭐냐고.
xy분의 x 플러스 y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조건으로부터 A, B, C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쇽쇽쇽 넣어도 돼. 된다. 이 곱셈 해가지고 다 넣어서 그냥 등식으로 해서 풀어도 돼요. 알았지? 그런데 잘 봐. 문제 조건을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인 거야. 3의 A제곱, 그 다음에 5의 B제곱, 그리고 K의 C제곱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T로 많이 넣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보통 어떻게 했어? 여기서 방향이 결정된다. 달라진다고. A를 로그 3의 T라고 하는 종족이 있고, 어떤 종족은 3은 T의 A분의 1로 바꾸는 종족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뭐 여기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눈치에 딱 채는 거야. A분의 1. 얘처럼 해볼까? 모양이 똑같은 거 알겠냐? 보이죠? 똑같잖아.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얘는 뭐야? C분의 1은 이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생각이 바뀌지. 뒤집을 생각을 해. 지수법칙으로 풀 수도 있어. 알았어? 지수법칙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로그로도 해도 돼. 로그 한 다음에 밑변환 공식해도 되고. 항상 두 가지가 가능하면 다 알아두는 게 좋아. 어떤 문제는 특정한 방법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 212번은 저번에 푼 겁니다. 수능 기출이죠.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이야기고 213번만 하고 잠깐 한 20초만 쉴게. 아닌 거 알잖아. 20초 쉰 적이 있어 지금. 213번. 우리 함수할 때 이거 했어. 함수할 때. 생각나 버렸어. 생각나게 다행이다. 잘 봐. 이거 기억나냐? A, B가 한 자리 자연수. 내신 때 했고 수민이가 가장 최근 했고. 왜 그래? A, B가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B가 한 자리, B가 한 자리. 얘는 0에 얘는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 123을 10 곱하기 12 플러스 3으로 바꾼 다음에 3만 쏙 꺼내고, 그죠? 이 남은 12를 또 한 번 더하고 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비슷해요. 이 함수 F라고 하는 걸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 봐봐.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뭐라고? 정수 부분이 뜻하는 거. 1보다 큰 정수에서는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자릿수죠. 자릿수야. 잘 봐봐. n의 자릿수는 3자리. 아니 3보다 로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자리부터 가능한데. n에다가 2023을 더했더니 자릿수가 얘보다 커졌네. 크지 지금. 자릿수가 올라간 건 맞지? 이렇게 된 표현 많아 은근히. 무슨 뜻이야? n에다가 n이 예를 들어서 몇 자리면 k 자리면 걷다가 2023을 더했더니 자릿수가 올라갔어.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n이 1이겠냐?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2023이면 만이 넘어가거나 만 전이거나. 예를 들어서 7000은 7000 자리가 몇 자리인 거야? 4자리인 거죠. 근데 7000에다가 2023을 더해도 9023은 아직 4자리예요. 8000은 4자리지만 2023을 더하면 5자리로 바뀌어요. 자릿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2023을 더했는데 자릿수가 2자리 올라가는 건 없잖아. 결국 한 자리 올라가는 뜻인 거니까 그런 숫자이고, 그 다음에 됐지? 해석이야. 해석.
그러니까 정의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도 이런 표현들은 있지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였지? 나랑 했던 거야. 그지? 나랑 했던 거. 소수 부분이 로그 7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8의 소수 부분 사이였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 테스트에서 A, B, C 구하는 거 있었어. 자릿수랑 2의 거듭제곱에 최고 자리 숫자 이런 것들. 자, G의 N이 소수 부분인데 로그 7의 소수 부분도 어차피 0.1일 거야. 그지? 한 자리니까. 얘도 그렇고.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7. 여기서는 이제 자릿수가 정해졌으니까 7,000. 여기서는 8,000 사이.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게 뜻하는 게 8의 소수분보다 작으면 8,000을 넘어갈 수가 없죠. 현재 지금 4자리인 게 확실한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7,000하고 8,00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2023을 더했을 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숫자를 찾으라. 알지? 그런 거지. 약간 암호 같은 메시지 같은 거 그걸 해석을 한 거죠. 따라서 얼마부터? 7,000. 그러니까 7,999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해서 7,977이 딱 정확하게 한 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7,999까지 자연수 개수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각각 갖는 의미 메모 잘 해놓으시고, 알았어? 니네가 스스로도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쉬었다가 여기는 단원 순서가 지수로그 함수가 또 그래프랑 해서 나와 있고 4단원의 마지막으로 활용, 그러니까 뭐 방정식 부등식 쪽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복습해야 되는 거, 고1 때 내용을 좀 복습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 4단원에 있어요.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 특히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는 근의 분리, 두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 뭐 등등. 얘네들 하는 게 뒤에 지수로그에 또 나와요. 알았지?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근의 분리 써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거기만 좀 조심하면 되고, 오늘 거기까지는 아는데 일단은 지수로그 그래프를 유형별로 좀 보면서 풀어줘야 될 것들은 쌤이 대표 문제들 하나씩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여기랑 저기 앞부분은 이따가 개별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공통적으로 많이 모를 것 같은 문제는 없어. 여기는 없어. 그리고 이따가 쌤이 이제 물론 우리 기출 문제집을 따로 제작해서 하겠지만, 여기 지수로그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유형들을 몇 개, 한 10개 정도만 모아가지고 모의고사 기출, 수능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뽑아왔는데 전부 다 4점짜리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는 뺐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어려운 것도 좀 봐보고 그러면서 좀 친해져요. 이게 내가 그 2학년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수투 같은 경우에 진짜 차근차근 하면서 좀 빡센 문제,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 수능에서 정말 어려운 것들, 진짜 완전 극강으로 어려운 것들 빼고 그 직전까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도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2학년 기출,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대지고 보전고 뭐 등등 주변에 모든 학교에서 쌤이랑 같이 했던 난이도 이상의 난이도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다 풀어도 수능 만점 못 맞아, 수투는. 그래도 한두 개 빼곤 다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문제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키면 시킬수록 애들이 눈에 익으니까, 원래 그런 걸 못할 것 같은 정도의 수준 아이들도 눈에 익으니까 좀 풀더라 이거지. 물론 전원이 다 그렇게는 못해. 그건 사람마다 달라. 근데 우리 반은 전원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케바케인 거지. 그래서 시켜보려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유형, 이건 도움이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상당히 빡세집니다. 여러분들 그 대지고나 보전고 니네 학교 프린트 수학 상하 난이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직 어떤 프린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딱 살짝 그 1학년 때 니네 프린트 나오는 난이도를 딱 봤을 때, 상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2학년 때 프린트는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프린트를 난이도로 구성한다 그러면 실제 객관적인 절대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 그런 것들 중에 몇 개가 들어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아직은 무리니까. 자, 볼게요. 저 지난 시간에 쌤이 지수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별거 안 했어, 그죠? 지수함수 부분은. 왜냐면 어차피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래프 방향이 감소하는 방향,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증가하는 방향인 거, 기본적인 건 다 뭐 책을 보든 기억을 더듬어 보든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1보다 큰 숫자는 거듭적으로 하면 할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무조건 지나는 y절편이 얼마였냐면 당연히 0을 집어넣으면 0인 거니까 0,1은 무조건 지나는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저번에 이야기했어. 그래프를 그릴 때 막 로그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둘의 교점을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A하고 B가 있으면 X1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가 더 커요. F가 더 커요. 근데 B를 넣으면 G가 더 커요. 크기 관계가 서로 바뀌는 경우면 교점은 무조건 그 사이에 있다. 연립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야기 됐나? y는 x 플러스 k잖아.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 계산할 때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 고1 때부터 쌤이 맨날 강조했던 거 아니야? 여기 교점이 x1이고 여기 교점이 x2면 직선상에 있는 거리는 무조건 뭘로 하면 돼? 기울기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루트 2에 x2 빼기 x1이,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이 값이 우리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많이 했잖아. 3루트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3인 거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알파 플러스 3인 거고. 알았어? 자, 지수로그에서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 문제가, 그래프는 달라도 딱 이런 구도의 문제가 나왔어. 교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어. 기울기도 알고. 알았지? 그러면 니넨 딱 두 가지 조건을 쓰면 답이 무조건 나와. 보통은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거든. 쌤, 이게 루트 2라서 3루트 2니까 여기서 3은 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칭찬해. 아우 잘했다. 스스로 막 칭찬해. 여기까지 하면 문자가 두 개인 게 하나로 줄는 건 됐어. 야,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답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 야, x만 하면 y가 서운해하지. 알았어? y 값의 차이도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넣은 y 값과 알파 플러스 3을 넣은 y 값을 빼면 3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지. x 좌표 둘 좌표가 뭐 1대 3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x 좌표의 관계로 일단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걸 대입해서 y 값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잊지 마. 알았어? 이 이야기 내가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면, 자, 기울기가 1만 있는 건 아니죠. 로그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똑같냐? 2x 플러스 앙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몇 대 몇 대 몇을 생각해야 돼? 1대 2대 루트 5. 그렇죠. 생각해야겠지. 그럼 문제는 당연히 뭐 5 루트 5 이렇게 줄 거야. 너는 5고 넌 10이구나. 따라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5 잡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y값 구해. 알파 대입해서 y값 구해. 둘을 빼면 얼마? 10. 알았지?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답이 나온다. 이 정도 하면 중상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프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평행이동 요거는 이야기를 했죠. 요거 평행이동으로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밑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y는 4는 3의 로그 3의 4였다. 그죠? 그리고 3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4가 이거예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 밑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로그는 밑변환 공식을 썼단 말이야. 그치? 로그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대놓고 공식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지수하고 로그가 둘이 완전히 얽혀 있거든?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 로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킬이나 성질을 지수도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물론 XY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로그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사실은 지수도 밑을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바꿨잖아.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수학에서 대학교 때 배우긴 하겠지만 수학에서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숫자야. 우리 파이 같은 거거든. 숫자야. 아무튼 2점 얼마야? 2.7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야.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 물론 이런 것도 나오긴 해. 그러면 무슨 관계야? 바꿀 수 있어요. 알았어? 밑이 2인 함수를 3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 2의 x제곱을 3의 몇 제곱으로 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금 했잖아요. 2는 3의 그죠? 로그 3의 2제곱인 거니까 그거의 몇 제곱? x제곱인 거고 3의 로그 3의 2 x인 거니까 밑을 3으로 바꿨지. x 계수가 바뀔 뿐이지만. 알았어?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의 밑변환, 지수의 밑변환도 다 가능하다. 오케이? 잊지 마세요. 요거는 따로 막 책에 잘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개념에는 잘 안 나오지만 문제는 쓰이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뒤쪽에 숙제했던 부분 뒤로 넘어가서 241번 한번 봐볼까요? 한번 찾아봐봐. 이거는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지수함수가 2의 마이너스 x가 나왔다고 해서 x가 2네 y값이 a1이지 이렇게 해서 값을 다 구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럼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a3, a2, a4를 물어본 게 아니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그지? 얘는 우리가 그 함수 단원 수학하의 함수 단원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면 돼요. y는 x의 역할이 뭐야? 이런 그래프에서 y는 x라는 직선이 하는 역할이 뭐지? x를 y로 바꾸는 거야. y를 x로 바꾸는 거야. 그잖아. y는 x라는 직선은 x랑 y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y좌표가 다시 누구로? x좌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인 거야. 알겠어? 찍어봐 빨리. 점 찍어서 해봐. 241번. 찾아봐. 그럼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답이 이미 나와야 돼요. 계획 좀 세워서 해라. 더 이상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알았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죠? 봐봐. 여기서 보면은 뒤에 수열에서 나올 거야. 알았어? 수열 가도 이거 나와. n번째 녀석을 f에 넣으면 그게 n 플러스 1번째 녀석이야. 근데 그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 그 다음 번호가 나와. 그러니까 1번을 넣으면 함수값이 2번이야. 2번을 다시 넣으면 3번이 나오는데 그 2번을 다시 x로 돌리는 데 한 역할이 y는 x죠. 그죠? 그래서 2가 갔어. 그죠?
y값이 x 이렇게 보내면 돼. 대입하고 y값을 y는 x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죠?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함수에 넣고. 이해됐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더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가 올 거고 A3가 A3 다시 함수값 대입하면 이렇게 오겠죠. 결국 어디로 점점 가까워질 것 같아? 계속하면 교점에 가까워지고 그걸 조만간 수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무한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물론 정확하게 저기에 가진 않을 거야. 미세하게. 그지? 그거 알죠? 빵을 영원히 먹는 방법. 오늘 해봐. 빵 하나 사가지고 파리바게트. 아마 쌤 제자가 알바하고 있을 건데. 자, 오늘 반을 먹어. 남은 걸 내일 또 반을 먹어. 그 다음날 또 반을 먹어. 계속 반을 먹어. 결국 반이 남아.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알았어? 이거 원래 있는 이론이야. 이거 원래 있는 이론이야. 알았어? 극한 파트에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교점에 딱 가진 않지만 점점 얘한테 다가가고 여기에 도달을 했다고 치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삐져나갈 수가 없는 게 빼박이지 계속. 그죠? 계속 제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도달하는 지점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여러 가지 파트에서 다루기도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직접 대입해봐라 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은 그 유형 8이랑 있죠. 유형 9, 유형 10 쪽에는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 뭐 테스트를 보거나 할 때는 했었으니까. 자,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뭐야? 첫 번째는 A의 fx 꼴이야. 간략하게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밑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밑이 1보다 크면 fx가 커야 전체가 커집니다. 밑이 0에서 1 사이면 fx가 작아야 전체가 커지는 거야. 이런 꼴이 있고 가장 기본 모양. 두 번째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거. 반복되면 당연히 뭐야? 치환을 하겠지? t로 치환을 하면 얘가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함수가 이게 만약에 최대 최소면 땡큐고 최대 최소는 쉽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만들어진 애가 t제곱 플러스 뭐 at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x가 따로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 t는 0보다 크겠지 무조건. 근데 만약에 x 범위가 있으면 t 범위도 새로 생기는 거야. 그 우리가 고1 때 공부했던 범위가 있을 때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니까 2차 함수 그려서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이 연결되는 게 비슷한 쪽인데 AX를 T로 치환했을 때 절대부등식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나 쌤이 해보자. A의 EX 플러스 M 그냥 숫자 안 하고 이렇게만 해서 할게요. 이거 풀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 이거 숫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문자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숫자를 주고 여기는 문자를 주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a를 2로 할게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 어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우리 고1 때도 했어. 지금 고1이구나. 이렇게 됐어. 얘가 대칭축이 움직이는 게 귀찮았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도 나와.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주는 거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여기다가 K를 주는 거야. 2K로 할게. 대칭축이 K로 하게.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하고 3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겁나게 잘 나와요. X가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내가 부등식 할 때 이제는 웬만하면 판별식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죠? 왜냐하면 x는 모든 실수인데요. 얘가 지금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까? 아니죠. 얘는 그냥 지수 함수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고3 때 할 거고 얘는 치환을 하면 2차로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t가 새롭게 생기는 거고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커. 근데 t가 모든 실수인가? t는 양의 실수고 이때 0보다 크면 장땡이죠. 그러면 음수에서는 0보다 작아도 되지. 알았어?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대칭축인 k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서 우리 고1 때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와.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자, 대칭축이 이해됐지? 대칭축이 0보다 작다고 가정해보자. 0보다 작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생길 것 같아? 우리 고1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y절편이 포인트였어요. y절편이 3입니다. 어쨌든 쟤는 때려주게도 여긴 지나야 돼. 그럼 대칭축이 0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 부분은 사실 음수 되든 말든 상관없어. 왜? 나는 이게 t거든. 0보다 오른쪽이 필요한 거 아니야. 0도 포함이 안 돼. 빵꾸뽕 슉 올라가. 무조건 성립하죠. k가 음수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면. 됐지? 그 다음 k가 0이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땡큐.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돼 이제.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걸친단 말이야. 이렇게 오지. 그럼 니네가 그릴 때 아 이렇게 돼야 해 라고 생각했다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 이때는 판별식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써도 돼요. 알았어? 결국에 정답은 k가 양수일 때 꼭지점 y좌표가 0보다 크다를 푸시면 되고 거기에 음수는 다 포함. 오케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는 조건이 꼭지점이 0보다 커야 돼 라는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때 k 값의 범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0이랑 음수는 다 되는 거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범위가 새로 생기는 거. 절대부등식. 오케이?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여기 반복되는 꼴, 그러니까 유형 9에 있는 최대 최소 하면서 연습을 좀 하고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쪽에 아마 나올 거야. 저 친구는 나온 김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이 책이 잘 나눠 놓긴 했는데 사실 방정식 부등식을 같이 해야 돼. 나중에 부등식 갈 때는 이거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맞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요 3번만 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있는 게 개별 지문 발 때도 좀 해줬고 대부분 잘 아는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산술기야. 아 이것도 한번 해주자. 요거 치환할 때도 있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할 때 요거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최소값이 얼마예요? 2 루트 하고 둘 곱한 거니까 1이라서 2죠. 알았어? 이렇게 생겼고 자 가끔 좀 어떤 문제집에서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 원래는 물어보면 안 돼. 알았어? 근데 대략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어. 저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잘 봐. a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야. 요 함수는 특징이 뭐죠? 내가 함수 볼 때 특징 제일 먼저 파악하라고 한 게 있는데 함수 그래프를 만났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일 1번으로 찾아야 되는 거. 나네. 지금 입이 몇 개인데 여기서 뭐라고? 뭐부터 찾냐고요? 나를 찾지 말고 함수 특징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함수의 대칭성부터 파악하라고 내가. 괜찮아? 그래? 2023년에 이러지 마.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수함수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죠. 얘는 우함수 기함수일 리가 없어. 그지? 그럼 이건 어때?
우함수입니다. 그죠? 우함수, 기함수 어떻게 찾아? 잠깐만 타임. 그래요. 우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기함수가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냐고요? 근데 그걸 y축 대칭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당신들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적분까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지? 그거를 원래는 순서가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 우후이 아무리 이게 지금 중간고사 범위였어도 내가 x 대신에 알아둬라. 중요하다. 야,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우리 수원 수투는 함수밖에 안 나온다고. 겁나게 나와 이거. 알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근데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가 그대로야. 걔가 우함수지.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지가 마이너스를 뱉어냈어. 그게 누구야? 기함수인 거야. 그게 기함수인 거예요. 자, ax제곱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그래프를 아니까 딱 보이잖아.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봐. 어때? 이도저도 아니잖아. 그냥 다른 함수 아니야 그냥? 그죠? 다른 함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봐. 자, 이거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비밀이야. 티 안 나지? 그래서 얘는 우함수인 거야. 여기다 한번 넣어볼래? 여기 넣어봐. 자신있게. 자리만 바뀌었지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가 달라? 똑같잖아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랑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x.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얘는 우함수입니다. 그렇죠? 우함수예요.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리고 생김새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겼냐면 참고로 상식 그냥 이런 거야. 지수함수 이거 올라가는 거 있지? 이거 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리고 여기가 얼마? 아니 잠깐 타임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모양은 지수함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이게 위로 올라간 거야. 둘 더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상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거. 마지막이 진짜 수능 때까지 쫓아다니는 산술기하. 그죠? 산술기하가 뭐 비슷하죠. 얘도 최소값이 2인 게 산술기하 모양이었는데 아예 대놓고 산술기하로 최소 구하는 게 거기 유형 10에 있어요. 그지? 그것도 치환하는 모양도 있고 뭐 하니까 산술기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로 가볼게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이제 지수 함수처럼 기본적인 개형이나 이런 거는 빠르게 좀 볼게.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은 로그 함수를 하면 이게 지수 함수 파트를 문제를 풀 때는 지수 함수만 나오잖아. 근데 로그가 들어가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둘이 섞여 있는 그래프 자주 나온다고 했고 거기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역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 그래프는 지수 함수를 역함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로그의 ax. a가 1보다 큰 경우 여기가 1이고 그죠? 누구를 y는 x 대칭 시킨 거야? 요런 a의 x제곱을 대칭을 시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모양. 이런 지수함수를 y는 x로 접으면 이러한 함수가 생기죠. 그게 로그의 a의 x예요. 0에서 1 사이. 그리고 지금 같은 a였을 때 이 값이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로그 3의 x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로그 3분의 1의 x라고 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 관계겠죠. 알겠습니까? 왜? 3분의 1x잖아. 그 로그가 부호가 바뀌겠지. 그치? 로그 3분의 1x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y축 x축 대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알았어? 그 다음에 특징이 로그 함수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로그 함수는 아무리 이 친구를 좀 가파르게 만들어도 y는 x랑 만나지 않습니다. 알았어? 만나진 않아요. 쌤 이걸 좀 빡세게 휘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시작부터 만나고 있죠. 당연히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알았어? 그런 특징이 또 있고. 자, 쌤이 이제 지수로그가 섞여 있는 경우 역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야. 참고로 봐놓으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처음 보는 것보다는 지금 보고 또 보는 게 낫겠지. 자, 두 함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고 이게 1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있어. 밑이 달라. 어이? 달라. 그 다음에 늘 나오는 직선이 누구냐면 y는 x가 아니야. y는 x는 니네가 그려야 되는 직선인 거고 항상 내 말 맞나 아닌가 봐봐. 항상 나오는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고1 거에서도 했었어요. 그죠? 항상 역함수나 이런 거 할 때 유리함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많이 나오냐면 원래 함수가 얘네들이만 역함수라고 치면 이 두 점이 대칭 관계지. 그걸 쓰라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어때? 역함수 관계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나는 지수가 편한지 로그가 편한지. 본인이 지수함수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한 사람은 이게 문제 세팅이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로그 3의 x의 역함수를 그리세요. 알았어? 역함수를. 잘 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를 x1, y1이라고 이름을 줄 거야. 여기 좌표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얘들아. x2, y2라고 줄 거야. 그래서 x1 이 네 개의 점들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봐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그 3의 x의 역함수를 그려봐. 그러면 로그 2의 x가 어떨 것 같아? 이거 저번에 했지 지수함수한테. 더 빡세게 올라가죠. 맞습니까? 이게 3의 x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얘 이름은 뭡니까? y1, x1이에요. 맞아요? 이거의 대칭이잖아. 얘 역함수인 거니까. 알았지? 여기 x좌표가 x1, y1이면 얘 좌표는 y0, x1이야.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 알았니?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돼? y1이 되는 거니까 y1이 x2보다 더 작다. 이렇게. 그네드 문제로 나와. 알았어? 이런 식으로. 기본 모양.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많이 나오지. 로그로 풀 사람은 똑같이 2의 x를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로그 2의 x를. 알았지? 그러면 로그 2의 x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이 얘랑 어때? 대칭인 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y2, x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비교. 오케이? 알아둬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12월 31일. 이년 분명히 이야기했어. 오늘 한 거는 언급하기가 편하지. 2022년 마지막 날 했는데. 어? 저런.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서 내가 보여주긴 했는데 우리가 지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다는 건 직관적으로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 텐데 지수가 로그보다 계산이 더 편할 거야. 아닌가? 그죠? 3의 2제곱은 아는데 로그 3의 2는 잘 모르잖아. 그지? 계산 지수가 더 편하긴 하거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로그 3의 x랑 로그 2의 x 중에 누가 더 완만한지, 누가 더 바닥에 깔리는지, 누가 더 가파른지는 비교할 수 있어야지. 보이죠? 로그는 반대로 밑이 크면 클수록 밑에 깔아앉아. 왜? 생각해봐. 역함수잖아.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들러붙어. 내 방금 말을 그대로 바꿔봐.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붙는 게 지수야. 그럼 로그는 y축이 뭘로 바뀌어? x축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xy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에 들러붙어. 그러니까 지수가 갖는 성질을 xy를 싹 바꾸면 그게 누구의 성질이야? 로그의 성질이야. 그럼 두 개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만 공부해. 알지? 이거야. 요따구로 하시면 되고요. 정근선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했고, 어차피 함수 이야기인 거야. 전부 다 함수 이야기인 거고, 역함수 이야기랑 쭉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숙제는 우리가 저번에 지수함수 그래프까지 했었는데, 로그함수 그래프 오늘 10문제도 있거든요. 10문제도 있는데 10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10문제 그대로 들고 오면 안 된다. 아니야. 그대로 들고 왔는데 선생님 이거 다 별이 이러지 마. 진짜 별 보기 하려니까. 알았어? 응? 지금 가장 시간이 많을 때인데 지금 노느라 시간이 없는 거는 인정 안 돼. 자, 로그함수 그래프의 점까지만 합시다. 277번이요. 5가 아니라 내가 주는 10문제가 2시간짜리야. 그죠? 277번까지 일단 숙제를 하시면 되고, 알았어? 지금 남은 시간에 개별로 그 숙제했던 거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아까 쌤이 풀어줬던 거 말고요. 알았지? 그리고 이것도 나눠줄게. 거기에서 2x 2분의 1x 로그 2x인데 역함수 관계가 되는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로그가 접어 올라갔는데 접어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밑이 2분의 1로 바뀌는 게 되는 거, 얘가. 알았지?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의 x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점에다가 얘가 지금 2x제곱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x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 아까 쌤이 여기다가 그려줬던 거 있지.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점이 결국에는 당연히 y는 x상에 있는 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교점은 좌표가 쉬워. 그러니까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알았지? 좌표가 문자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점하고 이 점 좌표가 대칭이라는 걸 빨리 찾아야지. 알았어?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 좌표 이름이 누구죠? Q좌표가 지금 x2에 y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r인데 이게 3인가? 그죠? 그럼 y, x3랑 y3야. 그 말은 x2하고 y3가 같아요.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니네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필요하거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x2 대신에 나는 y3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x좌표가 필요할 때 y3 대신에 x2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로 x3가 누구랑 똑같습니까? y2랑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자, 그러면 기억 있지? 내가 분명히 오늘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 x1이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냐? x1을 구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그러니까 물론 1은 너무 지나가든 초디게 봐도 2분의 1만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이 이론상 여기 있으려면, 그죠? 2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함수에다가. 알았어? 대입을 해서 함수 값을 봤을 때 지금 이쪽 파트는 이 둘 중에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는 곳에 넣으면 돼. 얘가 지금 2의 x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 자, 이런 문제는 이 둘이 지금 절대값으로 묶여 있잖아.
함수를 따로 적으세요. 로그 2의 x고 얘는 뭡니까?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그럼 2분의 1 넣었을 때 값이 이쁘게 나오는 곳에다 넣는 게 좋겠지? 그죠? 봐봐. 지금 현재 얘가 1이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야. x에다 얼마 넣어야 1 나와? 큰 놈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그치,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얘는 크기 비교를 할 필요조차 없는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니은은 요 내용. This is 니은. 디귿 별표 12만 7천 개. 디귿. 자, 이 부등식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 우리가 이제 식 변형을 할 때는 가운데 뭔가 기호가 필요하지. 부등식이나 등호가 필요하지. 근데 내가 단순히 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이게 누가 더 커? 이렇게 풀 게 아니면 이게 넘기고 막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서술형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이 문제의 주장이야. 그 말은 니네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변형을 했어. 부등식 성질로 막 양변을 나누고 곱하고 했어. 한 모양이 부등식이 말이 안 되면 애당초 이게 뭐야?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놓고 할게.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대로 놓고 해볼게요. 필요충분 조건인 거. 자, 여기서 지수로그 이런 문제에서 항상 이 단어를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시작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하면. 알았어? 지금 거의 이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쌤한테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A분의 B가 뜻하는 게 내 제자들이라면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 내 제자라면 A분의 B를 만났을 때 저게 뜻하는 게 연호야 뭐지? 눈치 같은 보라색. A분의 B를 만나잖아. 함수를 풀 때 A분의 B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얘는 0,0에서 A, B 사이의 기울기구나.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알았어? 이야기했어 분명히 니한테 예전부터 2차 함수 뭐 할 때랑. 그래서 잘 봐. 이걸 만나면 뭐야? 1,0과 A, B의 기울기야. 이런 거 몇 개 있어? 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그지? 평민들은 원으로 풀고 귀족들은 0,0에서 A, B까지 거리로 풀죠. 알아서 하세요. 귀족 될래? 평민 될래? 알았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특이하게 이걸 그대로 푸는 문제가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해줄 텐데 그건 뭐냐면 사각형 넓이야. 근데 사각형은 가로가 x, 세로가 y죠? x랑 y가 곱해져 있어. 근데 봐봐. 아니지. 일단은 1순위가 기울기야. x1은 바꿀 수 있니? 물론 x1을 y1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이게 같으니까. x2를 y3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로 보는 방법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눗셈을 하는 건데 번호가 같은 것끼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x1분의 y2 이게 맞냐? 이게 기울기가 되니 이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네. 그래 나눠. 아니면 불편하시면 얘를 나누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상관없어요. 얘 나눌게요. 근데 막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지 않냐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근데 잘 봐. x1 빼기 1은 양수냐 음수냐? 음수죠. 그럼 부등호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양변 나눌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로 다 들어갈 거거든. y2 빼기 1은 음수죠. 지금 y2가 1보다 작지? 그럼 둘 다 음수였으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용서받을 수 있어. 됐죠? 이해됐습니까? 얘 나눠지고 얘도 나눠졌는데 둘 다 음수라서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뀐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누구랑 누구의 기울기 앞에가 필요하지. 기울기.
기울기. 알았어? 표시해. 1,0에서 요거야. 자, 얘는 누구야? 쌤, y가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어이? y2가 누구야? x3, x2가 y3라서 누구랑 누구 사이 기울기? 1,0과 x3, y3의 기울기인데 이건데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왜?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이면 멀리 갈수록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 게 아래로 볼록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는 명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지.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를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건 음수기 때문에, 그죠? 이해됐어? 음수기 때문에 크기 관계를 잘 보시면 되고. 알았습니까? 그 부등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변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알았지? 예,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8번이었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아까 보니까 그래, 쌤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긴 하겠지만 거기 208번에 있는 게 아까 설명한 정수분, 소수분 변형하는 모양이 그건 거예요. 알았지? 다음 시간에 208, 210도 다시 실판으로 설명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유형 부분은 여기도 개별로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밀린 거 좀 최대한 하시고. 알았어? 이제 곧 수투 특강도 시작하는데 난리 납니다 이제. 알았지?